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목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표를 세우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부담을 느끼거나 흔히 목표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성공을 꿈꾸는 기업가, 전문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우리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삶의 목표는 그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이자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목표가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이와 관계없이 삶의 작은 목표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발 노인도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는 힘. 러시 대학 신경심리학자 파트리샤 보일 교수는 노화 과정에서 뇌 조직이 기능을 상실해가는 알츠하이머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알츠하이머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는 80세 전후 노인 900명에게 질문을 했다. 어르신은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비록 늙었지만 내게도 당연히 삶의 목표가 있지. 봄이 되면 노인센터에서 사교춤을 배울 거야. 나는 방학이 되면 손자와 함께 일주일 정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해. 죽음만 바라보는 나이인데 목표는 무슨.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뭐. 삶의 목표? 그런 건 젊었을 때 이야기지. 노인들은 삶의 목표가 있는 A 집단과 삶의 목표가 없는 B 집단으로 확연하게 갈렸다. 보일 교수는 두 집단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자세히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삶의 목표가 있다고 대답한 노인들은 목표가 없다고 대답한 노인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다. 특히 목표의식이 가장 강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비율이 무려 4배나 낮았다. 즉, 목표는 신체 기능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치매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볼 수 있다. 어느 백발 노인이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달리기를 한다. 점심이 되기 전까지 쉬지 않고 달린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무리하게 운동하는 듯하다. 몇 개월 후에 있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겁니다. 전체 1등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60세 이상 참가자 중에서는 1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엄두내기 어려운 마라톤을 8순이 다 되어가는 노인이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노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달릴 뿐이었다. 노인 옆에는 항상 그가 기르는 큰 개 한 마리가 따라다녔는데 노인이 달리기를 할 때면 그 개도 노인과 함께 달리곤 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달린 직후임에도 쉬지 않고 거실을 빙빙 돌며 몸을 풀었다. 그런데 개는 노인과는 영 딴판이었다. 개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체력이 바닥났는지 거실 한가운데에 죽은 것처럼 큰 대자로 쭉 뻗어버렸다. 노인은 팔팔한데 개는 왜 그렇게 기진맥진했던 것일까? 차이는 바로 목적의식에 있다. 노인은 마라톤에 출전하여 60세 이상 참가자 중 1등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삶의 활력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다. 반면 개는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주인이 뛰니까 덩달아 뛰었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리고 만 것이다. 목표는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선한 자극제이자 활력소다. 나태함을 멀리 쫓아내며 마음을 긴장시키고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인생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는 다짐이며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듯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우면 해야 할 일이 뚜렷이 보이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 살아있는 나무는 매년 새순이 돋아난다. 백발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시를 쓰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열정을 바친 19세기 최고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그는 인생을 살며 가슴 아픈 경험을 겪는다. 그는 2명의 아내를 모두 잃고 말았다. 첫 번째 아내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죽었고, 두 번째 아내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얼마나 비통하고 참담했을까. 그런데도 그의 시는 수줍은 소녀의 마음처럼 곱고 아름답기만 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그 누구 못지않게 마음속에 슬픔이 많을 텐데 어떻게 시 한 편 한 편에서 이토록 맑고 투명한 향기가 느껴질 수 있는 걸까요?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세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는 매년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기 때문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슬프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슬프지만 기쁘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살아가야 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할 일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갉아먹는 쓸데없는 몽상과 걱정만 늘어가게 마련이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생각은 자꾸만 과거의 늪에 빠지고 선택과 실패에 대한 후회와 한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당장 뚜렷하게 할 일이 없으면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사서 읽는다든지, 땀 흘리며 운동을 한다든지, 친한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바쁘게 움직여라. 몸과 마음을 쏟아부어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기억들은 저만치 달아나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아래 3가지를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라. 오늘은 땡땡하며 보내겠다. 오늘은 땡땡에 가야겠다. 오늘은 땡땡을 만나겠다. 현명한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산다.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의 열정을 쏟고 오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을 차곡차곡 저축하는 일이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용광로처럼 언제나 가슴이 뜨겁고 손과 발이 바삐 움직이며 어린아이처럼 창의적이다. 앞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는 자만이 과거를 추억하며 즐길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항상 오늘을 살며 내일을 생각하라. 여기까지 가슴 뛰는 이야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매일을 그저 흘러가는 하루로 여기지 않죠.
작은 목표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새로운 기대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목표가 있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을, 아직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분이라면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 목표가 크든 작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마음속에 목표가 주는 두근거림을 새길 수 있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